네, 7월 18일 박용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떠십니까? 저희 스튜디오는 서울시 중구 정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린 비가 맞으면 아플 정도고 바닥에 흘러내리는 빗물이 폭포수처럼 흐른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박용환 원장님이 반쪽을 흠뻑 적신 채로 등장하셨습니다. 웃는 게 아니에요. 약간 멘탈이 붕괴. 많이 물입니다. 네. 예, 우리 박용환 원장께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저희 스튜디오로 직접 오셔서 방송하시기 때문에 늘 그 지하철 이용하시잖아요. 네네. 시간 못 지키실까봐.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흠뻑 네. 젖는 예, 역에서 걸어오시는 좋은 동안에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그 산중관리와 산후관리 2편, 오늘은 산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네. 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산후조리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여성 건강에 가장 중요한 때로 생각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한의학에서는 네. 산후관리를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이 산후 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 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난임 불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임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산중 관리, 임신 중에 관리를 했었고, 네. 이제 임신 후에 출산 후에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기를 때나 그다음 이후의 일들이 있겠죠. 네, 네. 이 사람이 변화가 있을 때 이 변화를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가 우리 몸에서 건강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네. 그 중에서 여자분들은 큰 변화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아주 큰 변화가 한번 사춘기 때 일어납니다. 바로 생리를 할 때 하기 때가 되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되겠죠. 예. 그때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서 네. 뭐 사춘기 병도 있겠지만 몸 자체의 신체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임신을 했을 때는 아기가 없던 몸에서 다시 아기를 가진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가까운 10달이라는 시간 동안을 내 몸에 아기를 잉태한 상태에서 다시 아기가 있던 몸에서 다시 아기가 없던 몸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예. 그 10달 동안 내 몸의 어떤 호르몬 분비가 내 몸을 온전히 보존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아기를 온전히 보존하는 몸 상태였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아기가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서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잘못 이겨내게 되면 그 변화를 못 이겨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이후에, 병들이 생깁니다. 그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조리 기간이라는 걸 뒀고요. 네. 그러면서 그 조리 기간을 얼만큼 잘 보내느냐가 그 이후에 여성의 갱년기 전까지의 생활이나 네. 어떤 삶에서 건강에서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걸로 봤습니다. 네. 출산이라는 것이 여성의 몸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네, 엄청난 사건이다. 충격이죠. 이렇게 네. 이제 보는 거고 보통 조리 기간을 어떤 분들은 그 아이의 3, 7일까지는 네네. 아주 중점적으로 네, 관리를 맞습니다. 해야 하고 그리고 적어도 100일 정도는 출산을 조리 기간으로 봐야 한다. 이제 네.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한의학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어느 한의학에서 정도, 네.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371이라고 얘기한 것은 7일의 단위 동안 사람 몸이 변화하는 것이 좀 보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3번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완성된다고 봤고요. 예. 전통적으로는 한 40여일 내외로 하는 것이 뭐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 방법이고 네. 아주 큰 기간으로 봤을 때는 100일. 우리가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네네. 그것은 아기가 100일 동안 잘 되었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기가 영아 빨리 사망도 많았으니까 많았으니까. 부정적인 어휘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예. 말이 꼬이네요. 네. 영아 사망도 되게 많았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영아 사망률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네. 그 100일이라는 의미가 아기한테도 그 축복이지만 아기의 엄마가 정상적으로 건강히 되었다는 돌아왔다. 것을 축복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아주 가깝게는 한 21일 정도, 20여일, 네. 그다음에 조금 중기적으로 말한다면 40여일, 그다음에 조금 길게 가질 수 있다면 100일 정도를 100일 충분히 정도. 조리하시는 것이 이후의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100일 정도면 아이도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살겠구나 네, 맞습니다. 판단하고 엄마도 이제
제대로 된 여성의 건강으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100일 잔치를 잘 안 하잖아요. 예전하고는 이제 건강 상태가 많이 엄마를 달라졌으니까. 위한 시간이니까 조촐하게 가족들끼리 예, 시간을 그러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00일까지는 엄마도 아이도 좀 안정을 취하고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산후풍이라고 하죠. 산후조리 잘못하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게 산후풍이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산후풍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명인가요? 아니요, 이 산후풍에 대한 이 병명에 대한 오해들이 네. 조금 있는데요. 네. 산후풍이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그건 증상명이거든요. 병명이 아니라 증상명은 사실 우리나라 다른 나라를 완전히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일단 네, 서양 문화권, 서양 의학이라는 면에서는 없는 단어임은 네. 거의 확실할 네, 겁니다. 네. 근데 이 산후풍이라는 이 증상명이 없을 뿐이지 네. 산후풍에 해당하는 다른 증상들의 개개인에 대한 명칭들은 다 있습니다. 아, 예. 산후풍에서 가장 많이들 고소하시는 것이 네. 아마 관절염일 거고요. 네. 이건 산후풍이지만 산후에 일어나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지만 산후풍이란 말을 안 쓰면 관절염이란 말을 쓰는 거죠. 예. 산후우울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울증이라는 말이 는 거죠. 이게 산후풍의 다른 큰 범주에 속합니다. 네. 산후풍에서 이제 어혈 증상으로 인한 관절염, 어혈 증상으로 인한 오로부지, 그러니까 그 냉이 아주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산후우울증, 산후비만 이런 것들이 다 산후풍이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산후풍이라고 일컫는 거지 네. 그런 증상 변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 서양에서도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네. 당연히 오고 그 위험할 수도 있다는 네, 것에 맞습니다.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산후풍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관절염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거나 뭐 특별히 조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조리하는 것이 뭐 관절에 바람 든다, 따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그 조리 방법이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조사를 해보면 그 아프리카의 일부 특정 나라들, 네. 아니면 뭐 어쨌든 상당한 범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권, 네. 그 다음에 남미 계통의 사람들이 산후조리들을 다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뭐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고 남미 쪽에 어떤 옛날 그 어떤 문화권이 다 비슷하다고 네, 느껴지시죠? 네. 그런 문화권에 있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40여일 동안 여자분들이 출산을 했을 때 네. 특별한 조리 기간을 두고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 이런 나라들을 제외한 서양 문화권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네. 유럽이나 이런 그 북미 계통의 그러니까 북미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유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네네네. 대부분이니까 그런 계통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은 산후조리 기간이 딱 없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보통 2, 3일 정도 입원하고 난 다음에는 뭐 심지어 하루 만에 퇴원하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요즘 재밌게도 그 서양 문화권에서 있는 분들이 산후조리하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예.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아,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에 타당하고 말씀하신 도움이 되니까. 예, 예. 산후우울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 서양 사람들은 산 후에 바로 샤워하고 집에 가라. 네. 이런 상태에 있다가 방치되는 느낌이란 거죠.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외국인 환자분이 오셔서 네.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아기를 갖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예. 나도 기왕이면 한국에서 나와서 아이를 낳아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누군가가 받고 싶다? 산후조리를 날 해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분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굳이 내 몸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들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차원이 어느 기간 동안 있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 어떤 조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후의 생활이 이 이후의 건강에 적어도 갱년기 전까지의 건강에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예, 미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서양에서는 산후조리라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아주 제가 문화적으로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임상을 하다가 많이 느낀 거지만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서양 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20살 이전까지는 굉장히 날씬하고 네네, 몸매도 맞아요. 좋다가 예. 갑자기 어느 순간 불어나죠. 불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유 중에 제가 아주 크게 느끼는 게 근본 원적인 원인이 복부랑 골반 순환이 안 돼서 출산 후에 그래요. 예. 복부와 골반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아, 하체 쪽으로 살이 더 많이 예, 찌게 예. 됩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하고요. 만성 질환인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도 역시 그런 부분에 살이 더 찌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대사 질환이나 호르몬 장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네. 그것들을 예방하는 것도 또한
산후조리 기간에 얼만큼 잘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호르몬이나 심리적인 것은 사실 도움을 주는 것이 똑같겠지만 네. 그 뭐 골격이나 체질상 네. 아시아계 여성들은 출산 후에 네. 좀 더 중점적으로 조리를 해야 하고 네. 또 서양계 그 여성들은 뭐 골격이나 체질 면에 있어서 특히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조금은 그런 면이 존재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아시아계 여성 아까 그 말씀드린 그쪽 계열의 여성분들은 골반강 자체가 실제로 좁고요. 네. 그 서양 계통의 여성분들은 골반강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아기를 출산하면서 충격을 덜 받습니다. 아. 그리고 모공의 차이라든지 신체 네. 역학의 차이, 그 다음에 근육량의 차이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산후조리라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잘 그것을 실천한다면 따뜻한 생활이란 우리 아시아권의 굉장히 네네. 그 독특한 문화지만 건강에 있어서의 정말 획기적인 문화거든요. 온돌방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그분들께 보급이 된다면 그분들도 나중에 훨씬 더 건강하고 예. 만성병이 예방되고 몸매도 예뻐지는데 네.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한다면 아니 미국에서는 아기 낳고 나서 사흘째면 뭐 찬물로도 씻어도 된다 네네. 그러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옛날 어른들이라 그랬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아닙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이제 뭐 오로부지, 산후부종, 산후비만, 산후요통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전에 제가 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을 산중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아기를 가지기 전에 체력 관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산 후의 관리는 산중에 얼마나 관리를 했냐가 굉장히 크고요. 아, 예. 그 예를 들면 산후 비만일 경우에 네. 산 후에 다이어트를 빨리 하고 싶으시면 네. 산중에 그만큼 체중이 덜 불어났어야죠. 지난 그래서, 시간에 딱 굉장히 정해 주셨습니다. 10에서 12kg 이상 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예.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산 후에 네.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일이 뭘까요? 산 후에 산후 조리를 하기 직전에 가장 네, 큰 출산이죠. 충격은 출산입니다. 예. 그러면 이 출산을 잘하게 되면 산후조리가 훨씬 쉽겠죠. 네. 그러면 출산하는 그러니까 아기를 빨리 낳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산후조리일 때 그 예. 한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용역퇴과라고 그러거든요. 아.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힘을 빼가지고 내 몸이 회복되지 않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쉽게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가 훨씬 더 쉽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옛날 방법에 예. 아기를 작게나 크게 크게 기르고 뭐 기르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아기를 작게 낳는다는 그 말 자체가 조금 뭐 현대의학에서 또 해석을 직설적으로 해버리는 문제가 있겠지만 네. 그런 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아기를 빨리 낳는 법 아니면 아기를 쉽게 순산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산후조리일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첫 번째 미리미리 체력 관리를 해두십시오. 특히나 8, 9, 10개월 때쯤 접어들게 되면 네. 몸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십시오. 그러면서 근육량을 늘리시면 좋고요. 네. 그 중에서 쪼그리고 앉는 생활 습관들을 가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쪼그리고 앉아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특히나 편할 것 옛날부터 같은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좌식 그 변기만 해도 쪼그리고 앉았죠. 네. 뭐 일을 하면서 방을 닦으면서 거의 다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아, 예. 이 골반을 자꾸 움직이는 습관이 돼 있었는데 아. 요즘은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골반에 힘이 없고요. 아까 서양 사람들의 골반이 넓다고 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 아시아 계통 사람들은 골반강이 좁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자꾸 움직여주는 것이 순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기도요. 서양 아기들은 머리가 작게 태어나요. 그리고 그런가요? 주로 좀 아이들이 네. 출산하면 처음에 아기가 네. 좀 작고요. 예. 그 아시아계 아이들은 이제 비율로 보나 전체 네. 크기로 볼 때 조금 머리도 그렇고 네. 서양 아이들보다는 좀 큰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출산할 때 네. 사실 엄마한테는 무리가 좀 더 가는 게 아닌가. 예,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머리가 아, 작습니다. 의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근데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쪼그려 앉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네. 저는 손바닥을 땅에 붙여서 네 발로 마치 끼듯이 끼듯이. 많이 기어다니는 운동을 하라고 하고요. 네. 걷기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출산하러 들어갔을 때 네. 이야기입니다. 들어갔을 때 아주 급박한 순간이 올 때까지 힘을 쓰지 마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힘을 써버려가지고 뭐 마치 뭐 진통을 12시간 했다든지 이런 걸 네네.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참아가지고요. 참아가지고. 애가 나오기 직전까지 힘을 아껴놨다, 비축해 놓다가 진짜로 힘을 써야 될 때 그때 한꺼번에 힘을 써서 네. 말 그대로 한 방에
하듯이 예. 그 아기를 빼듯이 그렇게 아, 내가 힘을 딱 줘야 주셔서 되고요. 힘을 줄 때 포인트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자궁에 질 부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배에다 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배가 아니라 배에다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아랫배만 힘이 들어가서 예. 오히려 자궁을 더 질을 수축해 버린다. 아. 그래서 항문 쪽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회음부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힘을 줘서 마치 이제 표현을 대변 보듯이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네.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분만법들이 있죠. 뭐 라마즈 분만법, 뭐 요즘 그네토하고 수중 분만 네,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이전에 그 분만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상의를 하시는데 전통적인 그 인류가 의학 상식이 어떤 이전에 동물처럼 났던 때에는 나무 기둥을 잡고 그래서 앉아서 분만을 했다고 네. 하는데요. 그런 식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 누워서 그냥 하기 때문에 힘을 하죠. 주기 힘든 상황인데 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머리에 끈을 달아가지고 당겨서 네, 내가 네. 거의 일어나다시피 해서 일어나다시피 힘을 줬죠. 사극에 보면 나오죠. 네, 하얀 그게 끈. 아주 과학적인 이런 네.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세라든 이런 것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쉽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예. 한의학적으로는 단녹용탕이나 뭐 그런 그 약재? 약재들이 있습니다. 예. 녹용 같은 거를 출산 바로 직전에 예. 마시고 들어가게 되면 힘이 굉장히 불끈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순간적인 힘을 주게 되면 예. 아기도 빨리 낳게 되고 산 후에 조리도 굉장히 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간 에너지 음료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드리고 네. 대부분 2시간 이내 진통으로 거의 다 순산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근데 나와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네. 마세요. 뭐 어쨌든 저도 많이 도와줬으니까요. 예. 그래서 마치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 예전에는요, 뭐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았다. 예, 예, 의사선생님 뭐 그렇게 화장실 갔다가 아이를 낳았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 사실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몸의 자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니까 좀, 예.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쏠려 있고 네, 아이가 예, 예. 이제 출산이 될 즈음에 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네. 잡일을 하고 있다거나 네, 충분히 그럴 때 예.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군요. 예, 예. 근데 뭐 요통이라든지 관절통, 뭐 산후 네, 풍, 뭐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 못하면 생기잖아요. 이게 이 풍이라는 것이 네. 지금처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를 맞고 왔거나 네. 이런 상태에서 에어컨을 바람을 쐬거나 아니면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모공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쐬면 감기가 걸리겠죠. 네. 풍이라는 것이 감기의 모든 증상들을 풍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아주 센 감기가 바로 중풍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중간에 산후풍이 있겠죠. 그 산후에 우리가 골반이 이렇게 생겨 있다가 네. 갑자기 아기를 낳으면서 골반이 쫙 벌어져요. 네. 그러면서 거의 깨지다시피 하는데 네. 우리 몸에서 이 관절 하나만 이렇게 삐끗하게 벗어가 나더라도 그렇죠. 예. 이거 하나만 변형이 돼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절이나 근육들이 다 변형이 되면서 아. 몸 전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근데 아주 큰 인대인 그 골반 인대가 인대가. 세지고 주변에 있는 근육 조직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면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조직들이 다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때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모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허하게 되는 거죠. 그 틈을 타서 뭔가가 침입해 들어올 때를 막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온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힘을 쓰지 말라는 거고, 인대가 늘어나 있으니까 힘을 네. 썼을 때 그런 인대의 관절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보호하는 기간이 사로전의 기간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네. 예방하는 장치들을 둔 게 보온을 하고 찬물에 들어가지 말고 샤워를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예. 겁니다. 우리 사진 보면서 좀 얘기 나눌까요? 산후요통하고 산후우울증에 대한 네. 그 그래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PD님 좀 준비해 주세요. 예, 네. 예, 산후요통이죠. 예. 네. 근데 예. 많이 휘어진 걸로 보이는데 사진이 이건 그런 이제, 건가요? 이제 저기 옆으로 사선으로 찍은 거기 예,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척추에 변이가 있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네. 척추 측만이 있으셨던 분들은 훨씬 더 산 중에 고통도 많이 느끼시고 산 후에도 조리를 더 잘 하셔야겠고요. 예. 지금처럼 약간 옆으로 해놓은 사진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 후에 이 척추 부분과 특히나 아기를 계속 안고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손목 관리라든지 아기를 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깨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또 무리가 가는 부분이 등 쪽을 쭉 내려가가지고 허리까지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근력 관리를 그래서 조금 예. 하셔야 됩니다. 우울증은 또 다른 문제죠.
네, 우울증은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인데 네. 일단은 호르몬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일들로 인해 가지고 뭐 지금 보시는 것은 감정적 증상이나 신체적 증상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데 네.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기간 때문에 나타나는 또 사실 우울증도 사실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거냐면 네. 21일 동안 보통 아니면 1, 2주 동안 친정 부모님이 대부분 와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고 나셨을 때 아. 갑자기 찾아오는 그 허탈감과 박탈감 예. 네. 있고요.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산후우울증일 때 네. 미리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워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갑자기 친정 부모님이 사라지고 났을 때 음. 그 전까지 누군가 아까 도와주다가 이 긍정적인 측면이 누군가 도와줘서 심리적인 마음을 좀, 안정을 주는 거라고 안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다가 갑자기 그분이 없어지시거나 아, 뭐 예.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그 엄청난 양의 일들 네. 뭐 제가 애를 길러보진 않았지만 제 아내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뭐 아기를 놔두고 도와는 주셨어요? 네,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기를 낳아준 상태에서 네. 바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 정도로 네. 아기한테 다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혼자서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겠죠. 네. 물론 방송이니까 제가 도와줬다고 말씀하지만 네. 남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때 박탈감이나 이럴 때 그 우울증도 많이 오고 산 중에는 털이 안 빠지는 거 아십니까? 머리카락. 예, 머리카락이나 안 빠져요. 온몸에 털이 네. 잘 안 빠집니다. 네. 호르몬 때문인데요. 네. 산 어느 후에, 순간 산 엄청나게 후에 빠집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네. 갑자기 그때까지 모아뒀던 털들이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다 빠지거든요. 빠집니다. 예. 그러면서 머리카락 특히 맞아요. 여기 부분이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네. 머리카락이 쫙 빠지면서 빠지죠. 이걸 멘탈도 보면서 빠지는군요. 같이 네. 예, 그렇게 되는 뭐 신체적인 증상들 때문에 오는 네. 또 우울증. 네.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엄마라는 그 어떤 부담감이 훨씬 없다가 그 다음에 항상 뭐 잘 놀고 남편이랑 데이트하고 이런 것만 하시다가 갑자기 뭔가에 100% 올인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느끼는 그런 부담감 여러 가지 것들이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죠. 네. 이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출산한 그 엄마의 몫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네. 그게 뭐 감기나 어떤 다른 증상처럼 산후 우울증이 호르몬 변화,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본인이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환경이 변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하는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내 몸이 이미 산후 우울증으로 가게끔 변해 있는 걸 수도 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신경정신과 병명으로 정신병으로 빠진 경우 외에는 네. 대부분의 우리가 정신병으로 옮아가기 직전에는 네. 이것으로 가기 전의 단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 전에 어떤 예방 조치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관심과 이런 것들이 맞는다면 네. 그까지 안 갔으리라고 생각들을 하죠. 네. 뭐 우리가 한강대교에서 뭐 조그만 말 문구 하나 적어 놓는 것만으로도 자살 예방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옮아가기 직전에 어떤 몸에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내가 신경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 뭐 일종의 장애가 왔을 예, 때에도 신체만 충분히 극복이 된다면 예.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는 그 상태거든요. 예. 이것들이 내 신체도 극복이 안 되고 아이는 옆에서 울어 제끼고 네. 남편도 이해를 못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우울증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안 좋은 조화를 이루었을 때도 안 좋은 쪽으로 우울증이 네, 심해지는 거니까 일단 신체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일 거고 네. 그 기간은 뭐 불과 짧으면 20일 길면 100일밖에 안 되니까 이때 3개월 동안에 바짝 내 몸을 회복을 하시고 네. 아기를 기르는 기간은 너무너무 오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기와 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뭐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그 다음에 나의 가족들, 남편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지를 충분히 상의하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출산 후에는 그 여성의 몸이 우울증이 잘 걸릴 상태로 네, 그런 상태로 되어 가 있습니다.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더 산후 기간이 필요한 거죠. 예. 산육열하고 산후현후는 뭡니까? 이 산용열은 네. 이제 너무 힘을 많이 쓰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몸살처럼 열이 나는 거고요. 아, 예. 산후 뭐라고? 산후현후. 현후는 예. 어지러운 거거든요. 아, 피를 많이 흘렸기 예, 때문에 예. 어지러운 상태를 산후현훈이라고 예. 부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뭐 약 먹어야죠. 일단 네. 조리 때 잘못 조리를 하거나 네. 산
그 출산 때 뭔가 잘못된 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모든 증상들은 훌륭한 약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보통 네. 어혈 빼는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약이라든지 어혈 빼는 약이 한 종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땀을 많이 흘렸거나 산용열이 있거나 네. 현운이 있거나 한 데 따라서 약들이 다 가감 또 더하고 빼게 됩니다. 그런 증상들이 약이 있고 네. 그런 약들 1차 써서 오로를 빨리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산후조리기간의 첫 번째 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산후조리기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굉장히 몸이 피곤해지고 허해집니다. 네. 그래서 허한 것을 빨리 보충해주는 것이 산후조리일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산후 다이어트일 때 네. 요즘 사실 산후에 산후조리 기간에 다 신경 쓰는 것은 신경통이 아니라 산후 다이어트거든요. 아, 요즘 분들이 그렇군요. 전부 거기에 목매고 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산후풍 중에서 산후 부종이 있는데 네. 부종을 빨리 없애는 것이 산후 다이어트, 산후 비만을 아. 조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 부종을 없애기 위해서도 처음에 어혈을 빨리 없애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이 부종이 안 없어지면 굉장히 그 살 빼는데 힘듭니다. 예. 그래서 3개월 거의-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면서요. 예, 이게 네. 과학적으로도 예. 많은 실험을 거쳐서 네. 데이터가 나온 것들이 네, 있는데요. 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부종을 빨리 빼고 내가 기운을 차려서 부종을 없애야 되는데 부종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대사가 안 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딱 갇혀가지고 네. 정체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힘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드시고 그다음에 빨리 보약 계통을 섭취하셔가지고 그래서 빨리 내 몸을 회복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노폐물을 빨리 배출시키고 붓기를 빼고 대사가 원활하게 네, 되게 맞습니다. 하는 것이군요. 그러다가 네. 중간에 예를 들면은 유지 분비가 잘 안 되면 그런 쪽에 맞는 약들을 처방을 네, 하고 네. 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신경통이 붓기를 있으면, 못 네. 빼면 그 붓기가 살됩니까? 예. 원장님?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약을 이제 드실 때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약 먹기가 좀 겁이 나지만 문제 없다고 하셨고 네. 수유 중에도 또 약간 우려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 다 모든 것을 다 미리 예상을 하고 처방을 네.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굉장히 흥분하면서 네. 설명드렸지만 산중 기간이나 아기가 내 뱃속에 있는 기간이나 네. 산 후에 어떤 조리 기간이나 내 아기가 수유를 하는 기간에도 네. 전혀 문제가 없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기가 수유하는 것을 고려해서 약을 짓게 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약들을 복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평소보다 지금 방송 시간이 원장님이 가셔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질문이 많기 때문에 좀 아니요. 오랫동안 원장님을 붙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바람 안 되고 막 절절 끓는 방에 이불을 두꺼운 이불을 하고 땀을 빼고 네, 보통 네.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따뜻하게 해야 이 합니까? 땀이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그 조교 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은 오히려 몸이 허해집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절절 끓는 방까지는 방에? 맞는데 네. 절절 끓는 방에서 땀을 쭉쭉 빼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 그냥 보온을 하라는 거고 예. 절절 끓는 방에 있으면 물론 땀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랫목을 따뜻하게 해서 내 몸을 보호하라는 차원이지 그렇게 해서 땀을 막 비오듯이 흘리라는 게 아니라 예. 조격이나 각탕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송골송골 이마에 땀이 맺히는 정도면 보온이 충분한 거거든요. 아. 오히려 땀을 많이 흘려서 그것 때문에 기운을 뺏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기가 더 들게 되고 산후풍이 더 오게 됩니다. 찬 공기는 조금도 안 됩니까? 조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옆에가 있는데 네. 가능하면 그런 것을 보호하라는 거죠. 예. 우리가 100만큼 보호하는 게 좋겠어요? 90만큼 보호하는 게 좋겠어요? 100.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몸에 직접 닿는 건 좋지 않다는 예, 말씀. 그래서 찬물을 닦거나 예. 할 때 관절이 그만큼 열려 있고 느슨해져 있고 여기가 예, 불안한데 예. 물을 자꾸 닿게 되거나 특히나 우리 몸에서 그 머리에 물을 닿게 되면 네. 이 신체의 체온을 뺏기는데 굉장히 빠르거든요. 맞아요. 이런 예. 데보다. 감기 걸렸을 때 머리 감지 말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물을 자꾸 닿게 되면은 그만큼 체온 소실이 빠르게 되고 감기가 걸리거나 풍이 들게 될 만한 여지를 남겨두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를 감을 때는 뭐 삼치를 예를 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머리 두피에다가 물을 묻히지 말고 그 머리카락만. 예, 축축하게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자꾸 해두면 충분히 그것도 예방이 될 거고요. 네. 내 몸에서 일부러 물을 묻히지 않고 물을 묻혔다 하더라도 요즘은 헤어 드라이기 이런 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예, 있잖아요. 예. 옛날에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빨리 건조하는 그러니까 빨리 내 게? 몸을 건조하고 보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4주 동안은 탕 속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아,
질의 어떤 그 청결 상태나 네. 열려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 4주 동안은 그런 통목욕은 조심을 하시고 샤워는 보통 저는 3, 7일은 주의하는 기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아주 못 참는다 하더라도 보통 2주 동안은 그래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샤워를 일부러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건으로 하나 닦는다든지 해가지고 내 몸을 닦으면서 빨리 건조시키고, 옷을 입고 다시 네. 머리를 좀 말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혜롭게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역국은요 네. 서양에서도 굉장히 좋은 산후조리 음식이다 이렇게 평가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면서요. 그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3-7기간 동안 미역국만 먹으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뭐 요오드 섭취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네. 실제로 그 요오드 섭취되는 것이 뭐 갑상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보고들이 더 많고요. 예. 어쨌든 미역국을 먹는다는 의미는 그 해조류가 한방에서는 신기거든요. 네. 이 신기, 그러니까 수기운을 보충해주면서 그 해조류들이 몸 자체의 피를 굉장히 맑게 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미역은 뭐 영양학적으로는 뭐 그 피를 맑게 해주는 수용성 식이섬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속에서 피를 또 맑게 해주고 식이섬유 자체가 들어가서 장도 맑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네. 더 그렇고 신기나 수기를 깨끗하게 맑게 해주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빼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미역이 더 구하기 쉽지 뭐 다시마를 구하기 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김국을 먹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먹기가 편하고 구하기도 편하면서 네. 기운이라든지 영양적인 측면을 다 고려한 것이 미역국이기 때문에 미역국을 먹으라는 거고요. 산후 조리 기간 동안 뭐 1, 2주의 기간 안에 아주 고영양가의 약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부종이 더 안 빠집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대략 1, 2주 기간 동안에는 미역국을 여러 가지 조리법을 통해 가지고 네. 거기다 조금의 그 해산물들이나 네. 약간의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넣으셔도 무방하니까 그런 가지고 좀 그것도 역시 지혜롭게 좀 조리하는 방법을 익히시고 너무 고단백질의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네. 살도 안 빠지고 우리 몸에 정체되고 붓기가 안 빠지게 됩니다. 아니 지금 원장님 되게 중요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지금 네. 자막에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이거 제가 썼지만 오타가 났는데 그거 좀 바꿔주시지. 오타를 그대로 제가 지금 그게 눈에 거슬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나 미역국은 많이 먹어도 괜찮고 네. 한 3, 7일 정도는 충분히 네. 섭취해도 네. 괜찮은 걸로 이 오타가 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은 금하고 어떤 음식은 좋은 음식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예. 뭐 고단백기로 해가지고 옛날에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 가물치라든지 뭐 잉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특히나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피를 맑히는 채소들 위주로 네. 하시고 그 미역국이나 뭐 우리가 간략하게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면 충분하고요. 주의해야 될 게 너무 안 먹어도 문제고요. 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문제인 이 적당량을 내 몸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걸 찾느냐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채소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수유중 이럴 때는 그 익히지 않은 음식은 잘 먹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채소 경우에 채소나 대체로 과일 드셔야죠. 경우에 어떻습니까? 뭐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들은 그 네. 아까 모유 수유할 때 한약도 끓이시는 분들께서 과일을 막 먹어서 애기들 과일 안 집에서, 좋습니까? 예. 설사를 막 시키고 정도로 네. 과일을 많이 드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의 가슴 유방 부분의 조직들은 내가 먹은 음식들을 사실 여기서 해독을 시킨 다음에 애들을 보내주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필터가 없지만 있지요. 큰 문제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매운 걸 많이 먹으면 애가 똥에서 그 항문이 한다든지 네. 너무 지나치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애가 설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마 일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먹지만 않으면 충분히 그 애기한테도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좋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거니까. 유경험자로 말씀드리자면 그 시쳇말로 직방입니다. 직방. 엄마가 먹은 음식은 네. 모유 수유를 하면 아이한테는 바로 전달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네. 예. 한약 같은 경우에 네. 그 아기가 예를 들어서 섭취를 해도 나중에 네. 특히나 그러니까 기운을 아이한테도 보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애기한테도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약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없는 약들을 쓰시는 거죠. 네, 당연하죠. 아이한테 바로 흡수돼도 문제 없는 약재를 쓰신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한약 문화 중에서 사실 보약 문화가 굉장히 좋다고 여기는 사람인데요. 네. 이 보약이라는 게 그 중국에처럼 아예 치료약만 그렇게 쓸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서는 네. 보약 계통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치료약으로 굉장히 센 약들은 네. 일반적으로 쓰기 전에 반드시 상의를 하거나 굉장히 문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주 일반적인 이런 경우에서는 보약 계통으로 쓰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약을 드실 수 예,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유에 대한 문제 남았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연 분만한 산모와 네. 그 제왕절개 네, 수술한 산모 간의 산후조리 방법이 다릅니까? 제왕절개 다르겠네요. 같은 이게 경우에는 골반이 아까 같은 벌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경험이 예. 없기 때문에 산후조리가 오히려 더 잘 된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네. 개인적인 한의사로서의 입장에서는 자연분만한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를 말씀드리고 여성 건강에? 싶고요. 예. 예. 여성 건강에도 그렇고 이 뭔가가 늘어났다가 수축되고 네네. 내가 네. 아기가 가지고 있다가 아기를 분만한 출산 후에 몸 상태를 그때 뇌에서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궁 수축의 면에서도 음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궁 수축이 훨씬 더 잘 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요즘 논란이 많은 부분이니까 네. 어느 것이 더 잘 된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또 사람마다 차이도 차이도 있을 분명히 수 존재할 있고요. 거고요. 네. 예. 근데 근데 제 뭐, 주변에서는요, 그 출산은 걱정했던 것보다 수월했는데 수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네, 받는다는 맞습니다.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특히나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내 네. 몸에 영양이나 지방을 너무 없게 만드신 없애면. 분들은 수유할 때 더 힘드신 것 같고 네. 두 번째 평소에 위장 장애가 있으셨던 분들도 수유할 때 힘드신 것 아, 같고요. 위장 장애하고 수유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그 한의학에서 위장과 이 가슴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아까 우울증, 그 다음에 그 아기를 낳고 나서 내가 네. 복귀해야 될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네. 여러 개가 겹쳐 있을 때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럴 때 한의학에서 풀어주는 혈자리가 네. 이 젖꼭지 사이에 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고요. 네. 그 혈자리 바로 뒤쪽에 등 부분이 있는데 이 등 아. 부분을 풀어줄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바르게 두고 유두와 연결되는 등 그 뒤쪽 부분을 부분에, 눌러주는 예, 거예요. 그 부분이 소화기도 예. 연결돼 있고 예. 내 몸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네네.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풀어주라는 예의가 있을 정도니까 산후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유주 분비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아까 다이어트처럼 내 몸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수유가 잘 안 되시는 예. 분들 때문에 돼지 족발을 삶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 그래서 돼지족발 많이 먹었어요.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 그에 맞는 맞춤 한약이나 맞춤 치료들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 제일 네, 중요한 것은 네. 산후 때 아기가 젖을 자꾸 빨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궁 수축도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고 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부종도 빨리 없어지게 빠지고. 되고 산후 다이어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모유 수유를 하시는 것이 산모와 아기 예. 두 분의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그 모유 수유할 때 소모되는 칼로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유 수유하는 것이 산후에 몸매 관리를 하는데 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들 평가하시죠. 모유 수유와 산모 건강을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살 빨리 빠지고 빨리 빠지고 두 번째 유대 관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와 그다음에 아기 기를 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모유에는 아기를 기르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일부러 분유를 드실 필요는 전혀 없을 정도로 예. 들어 있고 네. 내가 영양분만 충분히 섭취하고 내가 일상생활이 식사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아기를 기를 때는 충분한 양의 그러니까 아기가 적게 빤다면 적게 넣고요. 네. 이 자연적인 어떤 굉장히 특수한 시스템이거든요. 네. 애가 많이 먹어야 될 애 같으면 많이 나오게 되고 네. 그게 맞춰 조절되기도 하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네. 뭐 산후조리 기간이나 뭐 아기와의 당연히 라포 형성 뭐 유대관계 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기를 낳자마자 내 배에 올려서 캥거루 네. 출산법이라고 요즘 네네.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아기가 자동으로 엄마 젖을 찾아가게. 우리가 어쨌든 엄마의 젖이라는 그것이 느껴지는 어떤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도 당연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문제가 이제 요즘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아까 자연분만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 네. 자연분만을 못해서 스트레스고 모유수유를 못해서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좋다고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또 받으면 스트레스를 더 안 받지 되고. 마세요. 네. 맞지 마시고 요즘은 옛날처럼 모유수유를 못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시대가 아니라 다 이런 보조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들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유수유를 못해서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애한테 분들이 죄책감도 계세요. 생기고 그걸 그럴 죄짓는 것처럼 필요는 느끼시는데 없다. 그러지는 마시고 대신 하실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혹시나 분유와 이걸 섞어 드실 때는 반드시 시간 간격을 대략 한 2시간 정도는 1시간 이상은 충분히 띄워주셔서 네. 분유와 모유, 다음 이유식기에도 모유와 이유식 이런 것들이 겹치지만 않게 해주시면 네. 애기들이 소화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유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수유 기간은 6개월 정도로 보고요. 예. 나중에 아기를 또 기르는 편에서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수유 기간 6개월 보는 이유는 6개월 때부터 애들이 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가 형성된다는 말은 이제 씹을 수 있다? 씹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젖을 때도 된다. 그러면 젖을 때도 되는 기간에서 완전히 씹을 수 있는 기간까지의 그 기간이 바로 이육입니다. 네. 이유식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엄마 아빠의 밥들로 애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 모유 수유가 확실히 좋은 거는요. 수유하면 순환이 잘 되나 봐요. 네. 예. 그래서 멍이 안 들어요. 네. 희한하게 그런 거 제가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역시 엄마시니까. 자꾸만 이렇게 체험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유한 이후에 네. 그 뭐 산후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네. 이후 처치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었을 때는 네네. 마찬가지로 그 모유수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네. 그런 기간들이 처치가 잘못됐을 때를 산후풍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예. 그때부터 뭐 특히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이런 데가 아프다든지 네네. 뭐 몸살이 난다든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조리를 잘못해서 몸에 반쪽만 땀이 난다든지 뭐 모유수유도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들을 종합적으로 한의사분과 상의를 하시고 내 몸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고쳐나갈지 상의를 하시면 충분히 해결 방법을 찾아드릴 겁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원장님 돌아가셔야 하는데 제가 오래 붙들고 조금 늦게 있었습니다. 시작했으니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심해서 비 오는 데 돌아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